안녕하십니까.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앞서 홍삼이 잘 안 맞는 그런 증상과 홍삼을 먹으면 좀 안 되는 질병이나 이런 거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그 인삼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 또 의심이 생기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삼의 주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그런데 사포닌을 과다하게 섭취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요오드 결핍을 일으켜서 갑상선 어떤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인삼이나 홍삼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 이제 그런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 성분이 요오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환자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인데 홍삼이나 인삼을 먹으면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이 체중이 증가되면서 아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인데, 그런 증상들은 인삼의 어떤 치료하는 그 대표적인 치료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인삼을 넣어서 사용하면 효과를 많이 보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이나 갑상선이나 사포닌이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자료들을 좀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인삼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 사용하는 인삼들이 주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먹고 있는 그 인삼을 사용해서 물에 달여서 경구 투여, 입으로 먹여가지고 치료 효과를 보는 그런 실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삼 추출물을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좋아지는 그런 실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걸까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포닌이라고 다 같은 사포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포닌이 있습니다. 트리블루스라고 하는 약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포닌은 펜타사이클릭 트리토페노이드 형태의 사포닌입니다. 대개는 올레아난 그런 계통의 사포닌인데,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그런 접하고 있는 그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해서 스켈레톤 형태의 단마린 계열입니다. 올레아난 계열의 사포닌은 일반적인 식물에 있는 대부분의 사포닌의 유형이고, 단마린 계열의 인삼 사포닌은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의 사포닌입니다. 그래서 올레아난 계통의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다른 그 사포닌의 어떤 특성이 그 요오드 결핍을 좀 유발하는 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인삼 사포닌과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둘째로는 식용으로 우리가 먹는 정도의 어떤 사포닌의 농도는 부작용을 좀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트리블루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사포닌으로 만들어진 정제 한 알에는 이 사포닌이 750에서 거의 45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관장에서 나온 그 정제 한 알에는 16mg에서 5.5mg 밖에 이 사포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세노사이드가 하루 한 알 분량입니다. 두 개 다. 그렇게 볼 때 750mg과 16mg의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인삼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인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 증상은 체중이 증가하고 심하게 피로가 몰려오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또 한블레슨, 차가운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설거지 한다고 찬물에 손가락만 넣어도 그걸 참지를 못할 정도로 아픈
그런 한볼레성이나 뭐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월경불순이 온다거나 그런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되게 뭐 전체 연령에 다 골고루 나타날 수 있고 또 여자들에게서 남자보다 한 4배에서 10배 정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95%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생기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암이 생기면 갑상선 결절을 전체를 덜어내거나 그 부분을 절개해서 떼어내거나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은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 LT4 레보사이록신이라는 약을 이제 평생 이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 중에 과다한 업무라든가 또 과로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몸이 허약해졌을 때, 또 이제 기간이 이제 오래 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약을 잘 못 챙겼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될 때 그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삼이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이제 검사할 때는 TSH나 T4, T3를 검사를 합니다. TSH가 올라가고 T4가 떨어지고 T3가 정상이거나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에서 PTU를 이렇게 처방을 해서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이제 유도를 할 때, PTU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이런 실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인삼 추출물을 투여를 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갑상선이 볼륨이 좀 줄어들고 TSH가 이제 다운이 되고 T4는 또 올라가고, 그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가 개선이 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인삼이 효과가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그런 연구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면 인체의 이제 기초 대사량이 이제 떨어지면서 항산화 시스템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개선이 된다, 현저하게 개선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인삼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참고해 보면 이 실험은 4주 동안 28일 동안 인삼 추출물을 경구 투여해서 한 실험입니다. PTU를 처방을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을 한 그런 상태에서 인삼 추출물을 그렇게 이제 4주 동안 투여를 했을 때 갑상선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갑상선 결절이 늘어난 갑상선 중량이 인삼 추출물을 이제 먹고 중량이 떨어진 그것을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인삼 추출물이 이제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삼 단독만으로는 병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에는 좀 미약하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임상적 효능이라고 하는 논문 중에 경희대 한방병원 이제 안세영 교수님 팀이 이제 제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그 내용을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제 환자들이 액티포, 갑상선 호르몬 보충하는 그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증상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괴로운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분이 이 실험에 참가를 하였고, 또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환자분도 이제 이 실험에 참가를 하였는데, 이 6주 동안 한약 처방을 한 약을 드시고
임상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뭐 TSH 호르몬이라든가 T4, T3 그 호르몬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다 교정이 되고 12주를 복용했을 때는 LT4 없이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실험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아주 중요한 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LT4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 보충제의 어떤 도움이 없어도 한약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LTP도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온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체중이 늘고 또 입맛이 없고 한불내성, 찬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라든가 변비라든가 체중 증가라든가 이런 어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동기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LT4를 이제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이셨는데 부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업무가 이제 갑자기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피곤하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인삼을 이제 주성분으로 해서 이제 보약을 지어드렸는데 보약을 꼭 먹어야 되냐고, 살이 이렇게 쪘는데 보약을 먹으면 살이 더 찌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을 드시고 살이 쫙 빠지면서 피로도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기해 했습니다. 이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인삼이 잘 맞기도 하고 또 체질에 맞게 약을 잘 쓰면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이제 기능 항진증에도 인삼이 도움이 될까요? 아쉽게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인삼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인삼은 폐의 화기, 폐의 어떤 열기를 불러 일으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을 보면 심계항진, 가슴이 많이 뛰면서 안면부 열감이 상열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어떤 손이 떨리고 하는 이런 열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인삼이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동의보감에서 나력, 역류라는 그런 병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병은 이제 절세명의인 화타나 편자기와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앞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95%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병의 원인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그 병의 원인을 좀 개선을 해 나가면서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병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